형사재판에 참석하게 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영상 꼭 보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 양력에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 이렇게 있죠. 공판검사로는 가장 경력이 높은 수석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으로 첫 기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로서 내 사건이 어떻게 기소돼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제가 형사재판 절차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기일이 되면요, 피고인 출석해야죠. 이제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가 같이 앉아 있는데요. 판사님이 본인 수서가 되면은 이제 사건 번호를 부릅니다. 2022 고합 1345 홍길동 사건 나오세요 하면은 이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사가 인사를 하고 나가게 되죠. 저 어디 앉아야 돼요 하시면요, 판사님이 여기 딱 앉아 있으면요, 판사님의 오른쪽이 검사석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의 왼쪽이 피고인의 변호사 안쪽에 앉고 피고인 앉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본인 자리 찾아서 앉으시면 돼요. 근데 앉기 전에 먼저 인정신문이란 절차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의 홍길동이가 공소장에 적힌 홍길동이랑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판사님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법정에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 포기하고 행한 진술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리에 착석시킨 다음에 검사로 하여금 공소요지 진술하세요 라고 합니다. 공소요지가 뭐예요? 내가 소를 당하게 된 그 범죄 사실의 요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에서 중요한 부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피해 액수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검사가 구두로 진술합니다. 그럼 판사님이 이제 피고인 측에 물어봅니다. 피고인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물어보면 피고인 측 변호사가 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범죄 사실,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 물어보세요. 부인 취지가 뭔가요? 사기 사건이면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 사기의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략히 부인의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판사님은 반드시 피고인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고 하는데 혹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도 같은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같으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증거 기록을 이제 제목별로 쭉 나열하고 그 증거에 간략한 내용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합니다. 한 분은 재판부에 내고요, 한 분은 피고인 측에다 줘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피고인 측 증거에 대한 의견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증거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증거를 모두 다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부동의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 또한 모두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라고 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말을 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 아니면 피해자의 편에서 얘기를 한 참고인 작성, 진술서나 진술조서 같은 걸 증거 부동의하게 되고요. 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기재한 수사보고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부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이제 검사님한테 증인 신청하세요 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피고인 측에서 전부 동의하면 다 증거로 채택돼서 판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지만 일부라도 부동의하게 되면은 그 증거 부분은 판사가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진술을 한 그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측이 증거 부동의한 피해자 이땡땡, 참고인 김땡땡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판사가 증인 신청 채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기일에 그 증인이 나와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맞습니다. 혹은 제가 말한 대로 적혀져 있어서 무인 찍고 서명한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했던 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부여돼서 그 서류를 판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기일에 그 증인신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증인을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는 해당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통신사실조회도 할 수 있고요. 회신이 필요한 사실조회가 있을 때는 다음 기일을 잡겠죠. 왜냐면 그 기관에서도 그 자료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면은 보통은 1달에서 2달 뒤에 기일을 잡으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합니다. 증거도 전부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변론을 그날 바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이제 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판사님이 네, 더 하실 거 없나요? 라고 검사한테도 물어보고 피고인한테도 물어보고 그럼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검사님 구형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 일어나서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들이 있고 또 피해 액수 2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 감안하시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구형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가 앉고요. 피고인 측 변호사부터 최후 변론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먼저 변호사가 일어나서 예, 판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뭐 부인하는 부분이 있거나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선처를 받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 변호사가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는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님한테 최후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사님이 알겠습니다. 이제 선고기일 잡겠습니다. 라고 하고 선고기일 잡고 그렇게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앞에 펼쳐질 형사재판 풍경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그 다음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몇 번의 기일이 연속돼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고 최후 변론할 내용은 구두로 진술했을 때 한 3분가량 정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면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형사재판 절차를 제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형사재판에 참석하게 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영상 꼭 보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